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시스터즈입니다. 네, 김현 최민희 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밖에서 제작진들도 박수 치고 있어요. 네.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앞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대체로 뭐 비슷합니다. 지상파 3사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권영국 1.3, 채널A 조사 이재명 51.1, 김문수 38.9, JTBC 조사입니다. 이재명 50.6, 김문수 39.4, MBN 조사입니다. 이재명 49.2, 김문수 41.7, 이준석 7.8. 자,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대체로 좀 어떻게 보세요? 대구하고 경북 그다음에 경남을 빼고 부산 네. 4개 TK, PK를 빼고는 다 출구조사에서 이겼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네. 이재명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고 그리고 40%를 넘은 거가 최초라고 합니다. 네. 부산, 경남에서 음흠. 40% 이상. 예, 나왔다는 출구조사. 게, 네, 예. 네. 그래서 50% 가반 음. 득표한 거는 사실은 박근혜 때가 51.6 아니었나요? 네, 516. 네, 네. 그때 비해서 1%가 높다. 네, 최초다. 네, 최초다. 최초다. 예, 최초다. 네. 일단 지상파 조사에서 보면 경기가 가장 높습니다. 네, 경기가 55.8이고요. 인천이 53.6, 그리고 대전이 51.8, 충남 세종이 51.3, 서울이 49.3, 부산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 강원이 아마 예. 강원이 48이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충북이 51.1, 충남 세종 아까 말씀드렸고 대구가 24.1 대구 쪽이 좀 약하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약하게 대구, 나왔고 경북이. 네. 부산에서 42.7. 네, 예, 상당히 이제 울산을 이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울산이 46.5. 예. 경남이 43.4. 그러니까 부울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부울경에서 40%를 넘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예, 예, 예.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40%를 넘어서 깜짝 놀랐고요. 네. 그리고 대구를 뭐 음. 사실 선거 전에 우리 당에서 뭐 대구가 뭐 뒤집어졌다. 그런데 제가 절대 아니다. 음. 제가 그 동네니까 우리가 네. 제가 밀양이고 음흠. 친척들이 네, 다 네. 있어서 예. 절대 아니다 대구는. 그래도 24%니까 네. 저대로만 나와도 선전한 것이죠. 예. 그 JTBC의 대구는 27.6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이제 조금 높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구 경북 대구에서 30%에서 35%가 민주당의 이제 득표 전략이었는데 지금 출구조사는 30%는 대구는 안 나오지만 경북은 JTBC 조사에서 31.5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출구조사 그건 안 나왔죠. 경북이 왜 카운트가 안 돼 있지? 경북 경북 있는데요?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경북은 어떻게 나왔죠? 대구보다 조금 높게 높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30%는 안 넘지만 언저리로 이제 지금 30%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거의. 예. 10% 후반대.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 그것도 정도면 약진입니다. 예, 그 지난 조사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지난 대선 지난 대선보다. 대선 때 20%가 대구가 예, 제 기억으로 18% 9%였던 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1대. 조사에 비하면 그 상당히 제가 약진. 보기에는 약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그때 대체로 지상파 출구 조사는 그게 정확했어요. 정확하겠다. 왜냐하면 지난 선거- 2022년에 JTBC는 이긴 걸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지상파 3사가 아주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까지 맞췄어요. 근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0.8밖에 안 돼요. 오차 범위가. 네. 굉장히 정확한 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MBN이 49대 41인가 그렇잖아요. 저거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MBN 조사는 조금 튀는 조사 같은 느낌이 좀 돈을 드는데. 들썼나 보죠. 네. 49대 42.
이준석은 비슷하네요. 네, 7%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재명 후보가 앞에 5자를 붙이느냐, 김문수 후보가 앞에 4자를 붙이느냐,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MBN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조사들은 대체로 50%를 다 넘는 과반이 넘었다. 넘었다라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4자를 못 찍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준석은 10%로 10%를 안 됐다. 7%대에 멈췄다. 저기가 이준석이 지난번 3차 토론이 타격이 큰 거네요. 예, 보니까 예. 20대, 30대.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때는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높았는데 예, 11%, 11, 12 뭐 이렇게 예, 여기까지 나갔는데 나오다가 예. 실제 득표에서는 거기까지 못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근데 거죠. 예.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이 네. 적극 투표층이 적었다고요. 그 여론조사 네, 듣고 여론조사. 전국 선거에서 네. 조직 기반이 사실은 없잖아요. 음. 그리고 현수막 보더라도 한 번도 교체 안 교체 됐어요. 안 똑같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러니까 돈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그냥 언론 플레이를 음.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올렸는데 결국은 뭐 말판에 네. 그 캠페인이 갈라치기 캠페인이 안 먹힌 거죠. 방금 전에 천하람 그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는데요. 이준석 7%대 출구조사에 대해서 그래도 자랑스럽다. 우리는 지방선거 준비한다. 이렇게 입장을 했어요. 네. 네, 준비하세요. 네. 다 떨어지는데 7%면 네, 7%면 떨어지는데 뭐 네? 되는 데가 없잖아요. 7%로 네. 한석도 못 얻죠. 그렇죠. 예. 준비는 하시죠. 캐스팅 보트로 뭔가 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7% 그러니까 10%가 안 되면 일단은 선거비 보조를 못 못 받아요. 받죠. 그게 한 한 푼도 못 받습니까? 60억 정도 썼을 거예요. 대충 이렇게 보면. 예, 예. 근데 한 푼도 보전 못 받으면 예. 그거는 이제 당이 빚을 지는 거예요. 예.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예, 예. 개혁신당 개인.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빚이 빚 때문에 정당 해산도 못하고, 못하고 네. 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했는데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를 못 넘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겠다. 뭐 거기 뭐 하잖아요. 음. 이준석 후보도 뭐 비트코인? 뭐 하잖아요. 아, 비트코인에 가상화폐? 지난번에 그거 해서 돈 벌었다고 음. 한참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번 이후에는 안 했다고 했어요. 그죠? 음. 예. 그럼 그걸로 갚으면 되겠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니 네. 또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봐야죠. 네. 사실은 저렇게 되면 대구 경북을 빼고 부울경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불똥이 엄청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하면은 뭐 어쨌든 해볼 만한데 만약에 지금 그 나눠져 있으면은 지방선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네. 네. 서울 뺏기고 지금 우리가 가져와야 될 때가 물론 이제 봐야 되겠지만 부산, 경남 이쪽을 반드시 저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 저쪽은 이제 지키려고 할 것이고. 자, 어쨌든 이제 그 소수정당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그 지상파 조사 결과 이 예측이 맞다면 일단 50%를 이재명 후보가 넘는 것인데 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성과 아닙니까? 일단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이다. 네. 그리고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응징하는 것이다. 네. 이게 막판 선거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윤석열 파면될 즈음 뭐 탄핵되고 파면될 그때까지는 민주당 내부에 중도로 가야 되고 뭐 네. 이런 입장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근데 있으면 된다. 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촛불 집회하고도 저기 절연해야 된다. 지역으로 들어가야 감히 된다.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다 어쨌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결국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구도가 선명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의 이 결과는 윤석열, 김건희가 뻔뻔스럽게 둘이 부부 투표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표 때는 또 나눠서 했어요. 그 넣을 때는 투표하면 넣을 때는 또 나눠서 하고 그런 행태들이 그리고 윤석열이 개 끌고 산책하고 네. 뭐 김건희가 이렇게 다닌다 네, 네. 소문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내란 세력을 응징해야 되겠다. 예,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 없이 네.
경제 회복 없고 내란 종식 없이 민생 회복 안 됩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거를. 그렇죠. 예, 예. 비상계엄하면 경제가 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좀 민주당이 예. 진짜 좀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바라보는데 자기가 선 위치, 과거의 관계 뭐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놓고, 예. 이제 그 내란 종식시켜야 되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예. 이제 경제 회복하고 무엇보다 이번 선거 때 제 안산이 궁금한데 네. 우리 지역은 제가 맨날 제 특기가 가게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손잡고 인사하고 욕하면 욕먹고 이게 제 선거 네네. 방식인데 그렇게 못했어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아, 죄송해서. 그러니까 저 총선 때보다 네. 거의 그 손님이 3분의 그때도 1? 진짜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래도 예. 그 마지노가 있잖아요. 예, 이 예. 지역은 꼭 있다. 예, 그래서 예. 밤에 포차 가면 막 많았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어. 일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비상경제 TF부터 만들어서 네. 일단 민생, 자영업부터 살리겠다고 네, 네. 했거든요. 예, 예.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제가 그 사전 투표소 스케치하면서 인천공항에 갔었는데 스페인에서 돌아오는 신혼부부예요. 근데 자영업하는 분들인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라도 주면 일단 그걸 가지고 호텔 경제학이죠, 이게. 일단 돈이 돌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거라도 좀 마중물이 돼서 할 수 있게 그거라도 좀 먼저 집행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김현 의원님?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6개월 동안 저희가 12.3 그 계엄 되고 나서 6개월 동안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고 있어서 네. 편안하게 어디 가서 식사 못 하고 지역에 못 있고 대부분이 강화문에서 집회하고 내려가서 늦으니까 이제 집에 가고 그랬던 건데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활동들이 일단은 좀 마중물이 되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상황 점검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그 지역 화폐의 장점과 그것이 경제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통해서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상법도 개정하겠다 지난 맞아요. 어저께 네, 이제 어제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 때문에 못했던 정책부터 먼저 저희가 이제 5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네. 이제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제 그 여의도 유세에서 네. 상법 개정안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네, 하니까 박수가 제일 컸어요. 엄청 크게 나왔어요.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거는 김용남 의원이 엄청 강조하잖아요. 네, 상법 맞아요. 개정안을 맞아요. 통과시켜야 코스피 네. 5천으로 뭐 가는 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상법 개정안, 2단계가 대기업의 계열사 정리인데 네. 그 대기업 계열사를 정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 대기업 지분 있잖아요. 네, 그 네, 주요 예. 지배 지분을 40%로 올리면 된다. 이런 구체적인 네.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저희도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지금 뭐 워낙 경제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토대,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동네에 돈이 돌아야 뭐 식당도 가고 맞습니다. 아줌마들이 커피도 마시러 내일부터 가고. 아마 돌지 않을까요? 내일부터? 저희는 내일 네. 그 해단식을 할 거거든요. 어디 안산에서 네, 네. 예. 선대위 예, 캠프 예, 해단식을 예, 하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회식해요? 모여서 저녁을 십시일반 네. 각자 각출해서 이제 먹으니까 네. 배달 시켜 먹지 않고 그 시간에 7시경부터 예를 들어 한 150명이 저녁을 먹는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 엄청나네요. 네. 안산 동네 경제가 네, 동네 경제가 확 이렇게 들썩들썩 네, 하겠는데요. 들썩들썩 하겠습니다. 예. 그 남양준 안 합니까? 해요 저희도. 내일 예. 내일 6월 4일이죠. 내일 네. 4일이죠. 예, 예. 그러면 동네마다 들썩들썩 하겠네요, 진짜. 네, 253개 지역. 에서 다. 그다음에 선대위 또 여의도도 들썩들썩 하겠죠. 선대위 네. 갈 때 해단시켜야 되고 하니까. 예. 예. 네. 그 여기는 뭐 안 합니까? 저희요? 장윤선 저희 취재 편의점은 일단은 휴가를 편의점이라서 예. 문 닫아요? 문 닫지는 않고요. 일단은 좀 닫으세요. 휴가를 좀 가고 돌아가면서 휴가 가고 예. 편의점은 닫으면 안 되고 아 맞다. 예, 저는 좀 쉬고 아, 네, 네. 이렇게 대체인력 있어요? 그럼 누가 해요? 예? 누가 해요? 김현 의원이요. 저도 좀 쉬어야 돼요. 김현 의원이 대신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100만 명 올려놓을까? 네.
지금 저희 69만인데 70만 만들어 주시고 가세요. 69만. 예, 69만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는 대선 때 70만 될 줄 알았는데 모자라서 만 명이 오늘 모자라서 만들어 주세요. 오늘 좀 만들어 근데 주세요. 오늘은 다 지금 네. 지상파 방송 보고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오늘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접이 매우 안습인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지금 뭐 댓글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만세 이재명 윤건이 싹 잡아드리자 솔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크림소다님께서 저희 엄마 아빠 지금 울고 계세요. 예.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저께 저들은 저희 상상 그 많은 이상입니다. 밤토리 우기님께서 주셨고요. 국민들 맘고생 눈물 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고생 끝 행복 시작합시다. 리케이오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박찬대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KBS하고 방금 전에 인터뷰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내란 정권에 대한 불호령 같은 심판을 내린 것이다.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당선 유력이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심판, 국민의 판단을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당사 스케치 표정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 분위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약간 이재명 이런 분위기. 예. 의원회관 그 거기 대회실은 와 했어요. 거기서는 와 하고. 와하고. 예. 두 분 와 하고 오신 거죠? 와 하고. 네. 와하고 금방 나왔어요. 와 하고 금방 와만 하고 오셨어요. 와만 하고 왔어요. 와. 와는 해야 되니까. 와는. 아니, 예. 와도 안 했어요 사실. 왜 안 하도 웃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 좀 엄숙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웃었어요. 근데 사실은 웃어야지 웃는데 별로 안 웃기더라고.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6개월이 진짜 엄청나게 길었죠. 힘든 기간이고 길었잖아요. 의원님 진짜 저희 진짜 동지적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편의점 열 때부터 두 언니들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보면 6개월이 그냥 그 여일한 보통의 6개월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저는 가장 힘든 게 민주당 내부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민들 그다음에 역사의 흐름 예. 그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대세 시민들과 함께 가고 그럼 돼요. 네. 예, 그리고 반보 뒤따라갈 땐 반보 뒤따라가고 때론 총대 메고 앞장서서 죽도록 싸울 땐 싸우면 되는데 늘 이렇게 그 전략가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늘 중도 하셔서 사실 당 내에서 많이 힘들었지. 네. 저는 시민들 속에서는 늘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네. 이게 수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사실은 집단 지성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전공을 좀 확인하고 있어요. 전공? 전공. 예. 예. 뭘 전공했냐? 예. 예.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음. 그리고 과가 어디냐 뭐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저희는 신속 대응단 그다음에 온라인 소통단 그리고 가짜뉴스 대응단 법률 지원단 네. 이 네 개가 단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네네. 신속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우리 북구 갑의 국회의원 정진욱 욱 말고요. 누구지? 정진호 왜 그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갔다는 북구 강기정 의원 지역구인데 거기가 서울대 법대 나왔거든요. 예. 왜 이 얘기를 정진호 의원 얘기하시는 정진호 거예요? 예. 키 크고 옛날에 그 삼보일배하고 그랬던 의원 있어요. 근데 그 음. 의원이 이제 신속 대응단 서울대 법대 나와서 자기가 서울대 법대 나와서 최근까지 그렇게 욕을 먹었던 기억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서울대 법대 나온 것 때문에 많이 이제 혼이 났는데 왜 조의대 뭐 직위원 이런 네네네. 등 때문에 근데 일을 진짜 신속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방권 주기로 했어요. 서울대 법대 까방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선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제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이제 보수든 진보 중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표본을 가지고 해석하면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공정이나 평판 이런 데 빼고 조작하는 여론사 빼고는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가는 개혁의 깃발을 확실히 들고 가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가면 흔들리더라고요. 당 안에서. 민주당이. 네, 예. 중도의 길을
너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개혁 진영을 굳건히 하고 중도를 가져오는 거지. 그렇지. 예. 그렇게 얘기해서 최민희 의원이 비공개 의총에서 되게 세게 얘기하셨어요? 뭐 엄청 팍 튀죠. 예. 튀었죠. 막 불꽃이 여러 번. 예. 그래서 저는 다 들리게 어머 왜 저러지? 막 이러고 이제 저는 이제 작은 목소리로 아 이제 그때가 주변에 언제냐면 네.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촛불 집회에서 사실 일부 몇몇 의원만 나가고 선을 긋고 민주당이 안 보였던 두 달이 있어요. 깃발도 맞아요. 없고 맞아요. 예. 네. 참여도 소극적으로 하고 예. 그때 주로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굉장히 치고 올라왔죠. 앞서거나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요거를 놓고 평가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미래 권력 심판이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도 났잖아요. 맞아요. 뭐. 조선일보 기사 났었어요. 예, TV조선. 예.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정면으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판단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 그렇게 된 이유는 민주당이 윤석열 신문과 결합하지 탄핵 않아서. 이후 네.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고 그때 비난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 의원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만약에 정권 잡았으니까 이제 됐고 하나하나 해나가면 돼. 내란 종식하면 이것도 정치 보복이라고 조선일보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돼. 라는 주장을 그럼 망해요. 누군가 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난 22일 동안 저도 이제 전국에 막 다니면서 유권자분들 만났는데 1번 과제가 내란 심판이에요. 내란 종식, 당연하죠. 내란 종식이 심판이에요. 국정 안정 맞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맞습니다. 네. 저희 방송 취재 장악 편의점에서도 어제 무려 18,000명 가량 되신 17,700 몇 분께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자 더불어민주당이 뭘 할 거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차기 행정부의 핵심 과제가 뭐냐 했을 때 1번이 압도적으로 내란 종식이었어요. 그럼요. 예. 근데 이거를 하지 않는다? 1순위 개혁 과제는 61%로 내란 청산이고요. 2순위가 민생 경제로 23%, 국민 대통합이 3순위로 15%, 외교안보가 1%로 4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1순위로 내란 종식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당장,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네. 민생 회복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쵸. 그러면 내란 종식을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하냐? 아니에요. 여당.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통과시켜서 그렇죠. 대통령의 역할은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검 임명되면 돌아가고, 예. 임명되면 그거 임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내란 종식에서는 민주당이 그 몫을 담당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검찰 개혁, 그다음에 방송 개혁은 이미 네. 틀이 거의 잡혀서 지금 간사님이 세부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개혁 분야, 개혁 과제는 네. 당이 앞장서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해라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그 역할이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심전력을 해야 될 건 빨리 민생 회복하고 자영업 살리고 네. 그래서 지원금을 그 전국민 재난 그 전국민 지원금을 풀어서 그걸 지역 화폐 형식으로 네. 그 해당 지역에서만 쓸수 쓰게 있게. 예 그렇게 해요. 윤석열이요 51조 풀었어요. 50조죠 50조. 세상에. 인수위 때 지방선거 앞두고 네 지방선거 네. 앞두고 풀어갖고 돈 제가 없다더니 져가지고 네. 돈이 없다더니 돈이 나타났습니다. 네, 홍남기가. 기재부. 홍남기가. 네. 자 그런데 네. 그 기재부도 이렇게 못해요. 너무 잘 알아서 민주당의 기재위에 진짜 빠꾸미들이 예, 쫙 있어요 이제. 예. 그리고 이제는 22대의 효능감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거 하시는 거고 민주당이 개혁의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다. 네. 대통령한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내란 특검 해라 이런 말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할 필요도 없죠. 필요 네, 없게 네.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게 요구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일단은 그러면 5일 날 목요일 날인데요. 이날 오후 2시에 이제 그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날 바로 내란 특검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네. 원내대표 경선이 또 6월 12일 12일. 잡혀 있기 네? 때문에 5월 6월 아, 12일. 6월 예, 12일. 예. 6월 예. 12, 13. 예. 원내대표 선거. 네. 예. 그러면은 이거 끝나야 또 아니, 합니까? 아니. 그건 15일, 12일, 12일에도 지금 본회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6월 5일, 12일. 그 사이 하면 그래서 되죠. 뭐. 요 사이에 예. 처리할 거를 다 처리할 의총을 생각으로 해야 보입니다. 되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의총 일정은 아직 안 잡혔으니까 네. 시점이 6월 5일 또는 6월 12일 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도 바쁘네요. 당 대표도 또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지금. 뭐 그죠? 네, 그건 뭐 당 대표도 별거 뽑아야. 네? 왜냐하면 당원들이 튼튼하게 계시기 예, 때문에 예. 과거처럼 막 이게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할 때 마음 한켠에 또 분열하면 어떡하지? 분열 쉽게 못합니다. 예, 예전처럼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 평생 정치권에 계셨고 의원님은 이제 사회운동 하시다가 정치권에 오셨는데 그 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막 그 경선하다가 갈라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야 5당까지도 합심해서 하고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잔소리 군소리 없이 진행된 선거 캠페인이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어제 천준호 위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내란이 진행 중인 네. 대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잡음이 나온다거나 지도력을 훼손시킨다거나 네. 이재명 후보의 네, 노선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경선도 좀 순조롭게 진행된 게 네. 사실은 비명대 친명 구도로 처음에는 프레임을 잡았잖아요. 네. 언론이. 예, 잡았는데 그리고 내부에서도 얘기가 꼭 고개를 조금 들다가 그게 그냥 순식간에 제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월 26일 날 이재명 후보가 무죄 2심에서 무죄 받은 게 한 기폭대가 됐고 그 이전에는 3월 8일 날 윤석열이가 탈옥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탄핵 인용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굉장히 이제 긴박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3년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이 패악이 네. 결국은 민주당과 야권의 단합을 만들어 준 거다. 1등 공신은 국민이고 네. 한편으로는 윤석열 부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야권의 단합을 형성시켜준 그 엑스맨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 것 맞는 같아요. 얘기다. 네. 예. 지금 AP,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이재명 후보 당선 전망을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방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요. 젊은 세대 기대를 담아내지 못해서 죄송하다. 많은 성원에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발전할 부분을 더 가다듬어서 대한민국과 정치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이바지하지 마세요. 이바지하지 마세요. 저는 그 발언을 저희가 이제 가짜 뉴스 대응하면서 네. 계속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발장도 쓰고 그래서 9개 언론사의 기자들을 고발했거든요. 네. 그 이준석 발언에 대한 2차 피해성 기사인데 2차 가해성. 막 그거 보면서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 이제 기사들 사실은 선거 와중에는 꼼꼼히 기사를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고발장 한 거 보고 하는데 그거를 카더라 하는 걸 그대로 기사로 그냥 낸 언론사들이 한 11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거는- 잔인하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가족들을 도륙한 거잖아요. 검찰, 경찰, 언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선거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고 네. 받았잖아요. 그걸 막 또 돌렸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 보안이라 그래서 저는 김영 간사한테도 안 보여줬는데 우리 보안 지키다가 나중에 보면 둘이 다 보안을 너무 잘 지킨 경우도 많은데 딱 받아보는 순간 빚 갚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22년에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그 가족이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미안하고 그랬는데 0.73%로 진 이유가 친문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열심히 미친 듯이 저희 안산 친문 있어요. 예, 다 같이 뛰지도 않고 3명이나 괴롭히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친노 친문이에요. 그러니까 친문은 친노 친문이 정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재명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네.
내각에 쓰고 뭐 청와대에 데려가고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정통 친노 친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냥 후보만 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거의 그렇죠. 있을 수 없는 모욕과 너무 수모를 겪어서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도운 측면이 네, 크거든요. 네. 예.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이 시점에 민주당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희망을 품구나 이런 마음보다 저는 빚이 더 컸어요. 네. 늘 안 됐고 미안하고 그런데 그 딱 보는 순간 아 진짜 됐다 이제. 네. 그래서 빚을 갚았구나.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돌덩어리가 없어진 거죠. 시원해지셨구나. 네, 시원해서 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저는 엄청 미안했어요. 예.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이해찬 대표님도 김현 의원님도 우리는 우리는 그랬다고요. 네.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이번 선거 이후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국민의힘 표정 조금 뭐 논평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40% 이하로 득표할 거라고 예측을 잘 못했던 어머. 모양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차범위 내지만 약간 차이가. 앞서는 걸로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와서 아쉽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출구조사 예측에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하긴 어저께 김문수 후보 마지막 유세 때 보여줬던 태도나 그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죠. 온 가족을 다 출동시켜서 이재명 후보 가족을 거의 그뭐 차마 입에 옮기기도 어려운 말로 이제 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겠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국민의힘하고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그거 뭐 저기 그 전략 짜는 분들 하시고요. 우리는 과방위는 할 일을 따박따박 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과방위 정책 조정 회의를 2번이나 했어요. 대선 중에. 대단하시다. 그리고 6월 2일 날 뭐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무리해서 네. 뭐 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언론에 나가서 기사가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썼잖아요. 우리 안에 너네 오보야 이렇게 페북에. 네. 그런데 간사께서 진짜 그 각 단위를 조율하고 우리는 대선 중에도 뒤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희 할 일을 따박따박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상임위가 할 일을 따박따박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국회 상임위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방송사법 통과시키는 것뿐만은 아닌 거잖아요. 일단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그거니까 이제 그거는 통과시키고 그밖에 다른 현안이나 이슈들도 다뤄야 되고. 그게 뭔데요? 저기 언론개혁 관련해서요. 네, 뭐예요?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거죠? 그거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 그거 어디 소관이요? 문체위거든. 아, 진짜? 네. 아니 그게 문체예요? 과방위가 아니라? 문체예요. 문체위입니다. 왜 그게 문체예요? 문체위 신문은 문체위. 그래서 우리는 신문은 간사님과 저는 네. 방송 개혁, 네. 방송 사법 통과시킨다. 과방위는 그러니까 과방위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다음 개혁 과제는 뭐예요? 그러면? 아니 일단 그거부터 통과시키게요. 시키고, 그 다음에 방통위 통합 이제 미디어법 해야 방통위 되고. 설치법을 좀 개정하는 거. 개정하고. 예. 그다음에 일단은 오랜 수건 사업들이 방송 쪽에 오랜 수건 사업 예를 들어서 KBS 공영방송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 방송사들의 발전을 좀 의견을 좀 모아서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TBS, YTN 등 포함한 그렇죠.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흐름들에 대해서 네. 다시 좀 밝혀내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려면 언론이 흔들어도 네. 그리고 언론이 흔들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론 지형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엄청나게 공격해 들어올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뭐 형사법 개정하겠지만 네. 그 지금 사법개혁 과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언론의 지형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이 예. 문제가 이제 위원장님
하고 제가 네. 계속 논의를 해서 진행해 해야 될 나가야죠. 개혁 과제가 네. 쫙 있네. 예. 장윤선 기자님, 예. 저는 평생을 음.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일 열심히 해요.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과제가 일이, 보이죠. 과제가 있어. 네. 그러면 또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다가 늙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예. 아니 근데 왜냐하면 YTN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진이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알죠. 뭐 샤넬백 그것도. 주고 막 이상 막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안 됐으면 유진은 뭘 더 줬을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네. 그게 내막을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충 제가 생각하는 아웃라인은 그렇게 하려고 누군가 했어요. 통일교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샤넬백이 돼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다. 그리고 그 틈새를 누군가가 또 하여튼 치고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각축이 벌어졌었다 이렇게 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겠다. 아, 예, 예. 그거 하겠다. 원내대표 중에 예. 국정조사를 받는 사람을 네. 원내대표로 뽑을 겁니다. 제가 그걸 다 물어볼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네. 답하라 그럴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네. 누구는 한다, 누구는 안 한다 올리겠습니다. 오, 네. 예, 예. 그럼 원내대표 권리당원 후보 20%. 예, 권리당원 의 20% 저희 편 들어주세요. 편이 아니고요. 네. 아니 방송개혁 편이죠. 그렇죠. YTN 네. 정상화 편이죠. 네. 개혁 지금 편, 거의 지금 혁신 편. 거의 그렇지, 지금 제 저 말은. 국회 과방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얼마나 중요한데요. 장윤선의 취재편이고 그럼, 네. 가방이가 예. 바로 돼야지 예. 좋아요. 김현 간사와 최민희 편은 그건 방송개혁 편, 네. 방송 정상화 편, 편. YTN 정상화 편. 그것도 네.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재 그리고 편.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이재명 후보 우리 동네 오셨을 때 네. 이재명 대표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에게 모든 걸 바친 때 나는 이재명에게 충성하겠다 우리는 그랬거든요. 네. 그래 그거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국민 편, 우리는 국민에게 충성. 그렇게 되는 국민의 거예요. 방송 편. 편. 그렇지. 네. 예,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쵸. 우리 가자. 저기 다음 손님들 오셨대요. 김봉신 오셨어요? 네. 아니요, 거긴 전화 연결이에요. 아, 예. 아, 그래요? 오늘 방송이 길어지니까 거의 무슨 사랑방 손님들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오셔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동접도 많지 않다면서요. 동접이 그 우리가 많지 와서 않아가지고. 좀 올려줬습니다. 아, 그럼 지금 얼마나 됐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와서 지금 많이 올려줬어요. 아, 얼마나 됐는데요? 왜 일주일- 이전하고 평소에 여기 우리 3만 나오거든요. 김용남 예, 예, 의원하고 예. 저하고 맞아요. 할 때 3만인데 지금 그거의 30분의 1. 음. 그런데 원래 60분의 아니지. 원래 따지지 마세요, 원님.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좋습니다. 예, 됐어요, 이제. 예.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이제 두 분 너무 우리 감사드리고요. 갈게요. 네, 조만간 또 9시군요. 뵙겠습니다. 예. 네. 예, 자, 아까 예. 우리가 엄청 올려줬어요. 5배 올려줬어요. 아, 그랬어요? 시간이 그래, 시간이. 이제 분석을 근데 원하는 제가 시간이야. 키가 작긴 작네요. 보니까 네, 네. 앉은 키가 사람이 쏙 들어가서 안 보이네. 그러니까 와 하는 거예요. 진짜 머리만 보인다. 지금 김현 의원님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아, 이 저희 와. 프로그램과 상관없는 아까 민주당에서 와 와. 할 때. 예. 하여튼 두 분 너무 지난 6개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고생한 게 아니고요. 네. 1년 넘게 고생했어요. 저희는 과방위는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일 메시, 시사청문회. 네. 메시지가 오는데요. 과방위가 시작한 판이다. 진짜 예, 맞아요. 그러네. 그렇죠. 저는 안 자, 오는데요. 그럼 두 언니들 너무 오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서 두 언니들 네, 보내드리도록 장윤선 하겠습니다. 화이팅. 100만 네, 가자. 100만 가자. 네. 70만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